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비염이 낫지 않은 히미입니다. 콧물이 흐르는 빈도가 조금 줄었어요. 네, 정말 더럽게 또 콧물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천만 비염인들의 고통인 것을. 근데 사실 제가 그 비염이 생겨가지고 힘든 거는 콧물이 이렇게 흐르는 단순한 증상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코맹맹이 소리가 너무 싫어. 이게 말할 때도 뭔가 좀 턱턱 막히는 기분이고 노래는 아예 못하지. 아니 노래를 하는데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닌 거야. 너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1, 2주 정도는 노래를 거의 못하고 지냈는데 아마도 이제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쉬는 유일한 기간이 요런 비염 기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놈의 비염이 정말 뇌 활동까지 방해를 하는 건지 제가 이번 주에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저의 조카 1호가 순풍이고 저의 조카 2호가 청량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순풍이가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축하한답시고 청량아 생일 축하해라고 한 거예요. 미쳤지 진짜. 돌았나봐. 순풍이랑 청량이랑 둘밖에 없는데 내가 그걸 헷갈린 거야. 근데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청량이 생일은 6월이다. 이번에는 순풍이 생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순풍이 생일 파티 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받고도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뭐가 잘못된지 몰랐던 거야. 내가 순풍이랑 청량의 이름을 뒤바꿔서 말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순풍이가 이거를 만약에 직접 들었으면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다. 어쨌든 네, 이번 주에 순풍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순풍아 생일 진짜 축하해. 이모가 이름 헷갈려서 미안해. 미안하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정말 계속되는 비염 어택으로 인해서 회사에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갔어요.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집도 엉망이 되고 이번 주에는 제가 부정출혈까지 좀 있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거의 매일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씻고 7시 반, 8시 전에는 계속 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나는 사람도 잘 만나고 평소에 밝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고장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저한테도 오는 신호가 있다는 거를 몇 가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뭔가가 좀 고장이 나면 요리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 요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에도 보통은 이제 제가 젓가락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젓가락이 아니라 포크나 숟가락만 쓸 때가 있어요. 뭔가 도구 사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뭐 빵을 먹으려고 했나 과일을 먹으려고 했나? 하여튼 포크가 없어가지고 싱크대를 보니까 간편식 데워 먹은 그릇이랑 포크만 잔뜩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 진짜 최악이었던 거는 제가 그 싱크대 개수구 그 걸름망에 뭐가 많이 쌓이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애초에 음식을 남기지도 않을 뿐더러 생겨도 거의 한 번, 두 번 만에 바로바로 치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또 머그컵이 없어가지고 컵을 하나 씻는다고 물을 틀었는데 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그 정도로 개수구에 뭐가 되게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나 뒤집어진 줄 알았잖아. 열어보고. 진짜 내가 식탐도 이렇게 많고 먹는 걸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내가 음식을 대충 먹는다? 그리고 평소에 또 예민하게 신경 쓰던 거를 놓쳤다? 그러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금요일마다 팀원들 같이 이제 외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솥밥을 먹으러 가가지고 열심히 먹으면서 나 이번 주에 도시락 진짜 한 번도 안 싸웠다. 계속 사 먹었다. 라고 말을 했더니 팀원들도 건강이 많이 안 좋냐 이렇게 걱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거의 밥을 사 먹은 팀원분이 우리 이제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도시락을 좀 싸보자. 좀 이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제가 또 오랜만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날이 더워지니까 도시락 반찬을 고르는데 그 범위가 되게 더 좁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도 약간 냉장고가 있기는 한데 조금 눈치 보면서 쓰는 입장이라 가지고 좀 잘 상하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실온에 둬도 괜찮은 거를 찾다 보니까 또 제가 컵밥이나 뭐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것만 계속 집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더라도 결국 먹는 거에 소홀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조각들도 밥은 좀 잘 챙겨 먹도록 합시다. 네. 저는 약간 양심의 가책이 들거나 그러면 채소나 과일을 조금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걸로 다 양심의 가책을 덜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과일이나 채소도 손질을 한번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나한테 노력하는 느낌을 받고 싶을 때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토요일인 어제 칸세라는 독립 출판 만화 전시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이 만화의 칸과 칸 사이를 뜻하는 칸세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칸세 미니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미니가 붙어 있는데 전혀 미니가 아니었어요. 예, 사람도 진짜 많이 왔고, 준비되었던 책들도 거의 완판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매라는 단어를 쓰시던데, 다 완판이 되어가지고, 약간 이 정도면 규모가 조금 더 컸어도 됐지 않았나 싶은 정도였어요. 진짜로 미니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오후 6시에 종료가 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사람이 계속 밀려드니까 7시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5시 좀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구경을 하고, 그리고 한 6시쯤에 행사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얼마나 연장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사실 칸세 같은 경우에도 공지가 뜨자마자부터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이 비염이 오니까 제가 이제 얼굴 쪽이 답답하니까 온몸에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몸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외출을 하겠냐 해서 아, 너무 가고는 싶지만 가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또 꽃가루도 진짜 너무 심하게 날리고,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카톡이 와가지고 언니 괜찮아? 지금 비염 없는 사람도 이 정도 꽃가루 날리면 진짜 비염 생기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정도였어가지고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제가 또 트위터를 보는데 아 왜 삐약삐약 작가님들 부스 공지 올리셨냐고요. 게다가 제가 지역의 사색을 구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대구 편을 맡으신 근하님이랑 구미 편을 맡으신 코엔님까지 부스 참석을 하신다고 글을 쓰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금방 갔다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6시까지라고 하니까 한 5시쯤 도착해서 1시간 빨리 호다닥 보고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끝날 때쯤에 가면 볼 사람 이미 다 보고 되게 사람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트위터에서 칸세에 사람이 너무 많고 책이 거의 다 팔렸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끝물에 가면 사람이 좀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와, 그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보다는 좀 적기는 했지만 저도 생각보다 꽤 기다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내를 해주시는 분께서, 이제 스태프님께서 50분 정도 대기를 예상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50분이면 5시 50분이고 6시에 끝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인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7시까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1시간 기다릴 생각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 기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 3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사실 트위터 하면서 기다리니까 시간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내해주시는 스태프님들도 되게 체계적으로 몇 명 끊어가지고 이동을 계속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뭐 되게 지루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칸세 전시회장에 찾아가면서 조금 저 혼자 좀 웃겼던 게, 저는 평소에 홍대 갈 일이 있으면 거의 9번 출구로 자주 다니거든요. 제가 아는 곳이 거기뿐이기도 하고 그냥 9번 출구가 되게 익숙하니까 신촌에 갈 일이 있어도 그냥 홍대 9번 출구에 내려서 그 미술학원 있는 그 거리, 지금은 미술학원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미술학원 거리라고 하는 거기를 지나서 신촌에 가거나 이대를 가거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홍대 9번 출구가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 일단은 칸세 전시장이 처음 가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를 찍었어. 그랬더니 6번 출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출구로 나와서 지도를 따라가는데 6번 출구로 나가는 길 자체도 엄청 길더만요. 그래가지고 나는 혹시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막 공항철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 처음 보는 풍경에 좀 당황을 했는데, 어쨌든 6번 출구를 찾아서 이렇게 나왔더니
홍대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근데 맨날 나는 라이브홀, 클럽 있는 쪽으로만 다녀가지고 몰랐네? 이러면서 혼자 또 룰루랄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는 데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상하게 골목을 한번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지고 나오니까 내가 아는 데인 거야. 제가 평소에 9번 출구로 나오면 그 미술학원 거리를 지나서 신촌까지 이렇게 통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6번 출구로 나왔더니 평소랑 가는 길에 반대로 가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촌에서 홍대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평소에 다니던 데랑은 반대였어. 근데 아는 길인데 사실 그 계단 밑에 있었던 레드로드인지 뭔지 거기를 제가 처음 들어가 봐가지고 좀 낯설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을지 오비? 그 옛날에 한참 또 트위터에서 핫했던 그 맥주집 또 있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 낯선 길을 지나서 이렇게 아는 길을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지금 내가 아는 길 바로 길 건너편인데 야 여기는 내가 너무 잘하는 곳인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또 횡단보도 기다리면서 여 예전에 와스프 있었던 자리 아이가? 이러면서 그 와스프가 맞나? 제가 클럽 이름이 또 이제 막 다 헷갈려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스카이하이였던 와스프였다가 스카이하이가 됐다가 지금은 없어졌나? 뭐 하여튼 이런 그 흐름이 있었던 거기도 라이브 홀이 있었던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와스프가 1층인지 지하인지 2층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 어쨌든 거기에 공연을 보러 갔었던 그런 기억만 남아있는데 어쨌든 제가 도착을 했을 때에는 그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역시 종료 시간이 다 되니까 사람이 많이 없구나 싶었는데 그 제가 두 번째로 줄을 서고 나서 그 뒤로 계속 대기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저나 저 앞에 계신 분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있지만 뭐 한 3-4분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줄이 또 금방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행을 해주시는 스태프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몇 명씩 딱딱 끊어가지고 입장을 착착착착 잘 시켜주셔가지고 되게 무리 없이 막 땡볕이니까 그늘에 들어와서 기다리셔라 하면서 배려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되게 편하고 좋았다. 그래서 역시나 일은 여자가 잘한다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 서 있을 때 이제 팜플렛? 이거 이제 부스 배치도를 나눠주셨는데 저는 관심 있는 작가님들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내서를 보자마자 어디에 누구 작품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서 이제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또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단 삐약삐약 북스의 불치님이랑 불키드님 작품 전시 위치부터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사생활 9구에 참여하신 작가님들 위치를 파악을 한 거예요. 이번에 칸세 미니 주최를 작가 3분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란탄 작가님이 지역의 사생활 9구 포천편을 맡아주셔가지고 그 작품을 보고 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역의 사생활 9구 작가님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몇 분만 트위터에 이렇게 팔로잉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란탄님이 칸세를 주최하신다는 트위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깃해가지고 참가 작가 리스트를 봤는데 사실 처음에 제가 리스트를 봤을 때에는 제가 아는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몸도 아픈데 가지 말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트위터에 불친님이랑 불키드님이 저희 칸세에 부스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팔로잉을 미리 해놨던 그 지역의 사생활 9구 대구편 근하 작가님 그리고 그 지역의 사생활 9구의 구미편 코익 작가님도 부스 참여를 하신대요. 제가 이분들은 계속 오래전부터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사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총 5명 정도가 이 칸세에 참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서 그 책들만 보고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부스 참여라고 하시길래 제가 칸세 전시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번에 엄니밋이나 그런 전시회처럼 작가님들이 다 와 계실 줄 알았거든요.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작가님들이 다 와 계실 만큼 장소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들어가서 그냥 전시된 책만 봤는데도 어쨌든 좋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전시회 입장료는 현금으로 1,000원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미리 공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1,000원짜리를 챙겨서 갔어요. 근데 이제 1,000원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 껌값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한 적 있는 임 작가가 이제 그림으로 참여를 했던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도 껌값이 1,000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작품을 1,000원에 판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뭐 경매도 해서 1,000원보다 더 높은 값에 팔리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기본 1,000원부터 시작하는 전시회이자 뭐 판매 행사였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칸세를 생각하니까 그때 껌값전이 또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뭔가 다들 전시회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은 전시회를 여러 번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때 껌값전에 다녀오고 나서 전시회가 되게 그렇게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1,000원이라고 해서 막 엄청 1,000원짜리 그림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엄청나게 심도 깊고 밀도 높은 그림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1,000원이라는 가격을 매겼을 뿐이고 지금은 제가 그때 샀던 액자를 놔둘 공간이 없어가지고 엄마 집에 이렇게 놔두긴 했는데 그때 샀던 액자 중에 조금 저보다도 더 필요해 보이는 친구한테 선물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전시회라는 게 마냥 어렵지만 않구나.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칸세 전시회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 순서가 돌아와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 전시회장 안에서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배경음악을 제가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야야야야야 너를 좋아해 야야야야야 너를 사랑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 야야야야야 너무 좋아해 야야야야야 너무 사랑해 이 세상이 터질 것 같아. 진짜 코맹맹 소리 너무 싫은데 지금 목까지 까시러워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이 노래를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을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노래냐 하면 예전에 한참 투니버스가 우리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투니버스에서 방영했던 애니 중에 그 남자 그 여자라고 원래 일본이 원작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더빙이 되어서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인기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연애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 그 여자는 보진 않았는데 이 왜 때문인지 노래만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 아마 제목도 야야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가 되게 밝고 경쾌해서 투니버스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노래만 따로 이렇게 모음집 같은 것도 있었어가지고 아마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든지 그 만화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만화 노래는 기억이 나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뇌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입장을 해가지고 이게 초입에 작가 소개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쭉 보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소개도 이제 사진도 한 번씩 다다 찍고 그리고 이제 전시된 책들을 이렇게 보는데 공간이 굉장히 작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다들 되게 질서정연하게 책을 구경하시는 분들은 구경하시고 또 이제 마련된 자리에서 앉아서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해 막 정신없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전시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사려고 했던 책들을 이렇게 부스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완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슬프다. 사려고 했던 책들이 모두 완매가 되어서 저는 결국에는 뭔가 책을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가 관심 있어 했던 책을 견본책을 그 자리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일단 코익 작가님의 땅콩밭의 파수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역의 사생활 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책 중에 이제 란탄 작가님의 화해 방향 하고 그나 작가님의 너의 바운더리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역시나 이제 빠르게 완매가 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못 샀지만 그리고 내 책도 아니지만 괜히 또 뿌듯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책을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안 사면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미루고 미루다가 영영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사생활 구구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팔로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는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이틀 뒤에 오는데 근데 제가 또 이런데 되게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작가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사서 뭔가 인사도 드리고 사인도 받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 안 되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사겠죠. 네, 부디 저의 게으름을 이길 만한 행사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작가님들을 직접 뵙고 네 그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작가님들도 못 뵙고 그냥 전시회 구경만 하고 왔다 이런 걸 트위터에서 이제 썼는데 그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익 작가님이 그 칸세 전시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내가 코익님이 글 쓰신 데다가 이제 멘션을 해가지고 작가님 계셨군요. 제가 뭐 책이 완매되긴 했지만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챙겨갔었는데 계신 줄 알았으면 뭐 인사라도 드렸을 걸 막 이렇게 되게 아쉬운 소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다음에 꼭 진짜 인사도 하고 이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음에는 반드시 작가님께 인사를 드리고 사인도 받고 그리고 친한 척까지 해버리기로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줄 서가지고 기다린 동안에 트위터에서 제가 DM을 많이 안 받는 편인데 DM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열었는데 그 홍대에 공연을 보러 온 특친이 제가 홍대에 칸세 전시를 왔다라는 트윗을 쓴 거를 보고 조금 일찍 알았으면 우리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너 안 맞아가지고 만나진 못하겠다. 너무 아쉽다. 이렇게 DM이 온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DM을 보내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이제 한두 시간만 일찍 알았으면 저도 조금 일찍 나오고 그분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났을 텐데 그분이 또 대구에서 오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되게 또 타이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라고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시를 다 보고 나오니까 한 6시쯤이 돼가지고 혹시나 공연 시작이 6시라 했는데 내가 지금 가면 입장을 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입장을 안 하고 계시면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연장 앞에 가봤어요. 제가 아는 데라 가지고 빨리 이렇게 가봤는데 이미 이제 입장을 한 상태여가지고 또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코리안 타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밴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세팅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좀 딜레이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한 5분 10분 늦게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칼같이 공연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늦었는데 어쨌든 그 공연장도 제가 지도를 안 보고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연장이어가지고 그냥 가서 아쉽지만 뭐 다음에 보자 하면서 거기서 또 트위터 보면서 이렇게 지하철역까지 거의 약간 산책했다 요런 느낌으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트위터를 보면서 이렇게 지하철역에 가는데 요새 왜 트위터에서 그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게 되게 뭐 트위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그 민 대표가 아주 그 많은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이제 얘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퀸즈 아이를 좋아하고 있고 이제 언니 때문에 NCT도 조금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요즘 아이돌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린애들이 아이돌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좋게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꿈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애기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어가지고 그 어린 뮤지션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린 뮤지션들을 착취하는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민희진이라는 사람 자체도 그 뉴진스가 되게 애기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진스가 내 바운더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민희진도 똑같이 그냥 어린애들 데리고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냥 되게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이슈를 통해가지고
민희진이라는 사람한테 약간 내가 빠져버린 것 같은 거야. 이게 입덕까지는 아닌데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는 그 기자회견 영상이 민희진 입덕 영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자회견의 풀 버전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짧게 잘려서 올라온 영상 중에 그거에 꽂혔어요. 경업금지 고치려고 했죠.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수. 와, 근데 그 짧은 한마디를 보는데 그 옆에서 이제 변호사가 그러니까 말 그만하라고 제지하잖아요. 그 변호사가 제지하는 장면까지 그 영상 하나가 나를 너무 이해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싹 되는 거야. 아, 민희진이 경업금지 조항을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방시혁 눈밖에 난 거야. 지들 마음대로 휘둘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솔직히 민희진이 난 그냥 미대 나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방시혁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냥 미대 나와서 디자인밖에 할 줄 모르고 막 컨셉 이런 거나 할 줄 알지 뭐 경영에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애 능력 보고 땡겨왔더니 얘가 갑자기 옳은 말을 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제 방시혁 눈밖에 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경업금지 고치려고 했죠. 이 영상이랑. 그 다음에 그 개저씨 영상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저씨들이라고 말하는 거라. 그 다음에 그 씨바새끼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그 일본인들이 한글로 옮겨 적으면서 시바로 새끼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시바로 새끼가 입에 너무 착착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트위터에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착착 붙어가지고 일본어 가타카나로 시바로 새끼를 제가 2번인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바로 새끼를 제가 오타를 내가지고 시바로 새코라고 잘못 적어갔는데 그거를 또 트친 분이 어쨌든 좋아요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제가 오타를 정정을 하면서 시바로 새끼라고 다시 정확하게 다시 적었고 그리고 그게 또 머릿속에서 너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또 시바루 새끼라고 제가 한 번 더 적었어요. 이제 이게 좀 욕이라는 게 안 좋은 거 맞는데 이 시바루 새끼가 상징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욕이 아니라 뭔가 되게 상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떤 회사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그냥 민희진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서 되게 큰 사람이라는 거를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일단 엔터계의 부당한 관습을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여성이 박해받는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도 건드렸고 거기다가 이제 법카 내역 얘기가 나오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장, 그 골프 접대, 그리고 룸살롱, 성접대 요런 게 다 이제 가시화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토요일에 밥 먹으면서 저희 언니랑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언니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법카 내역을 쭈루룩 폈는데 야근하면서 먹은 배민 기록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무슨 배임을 하겠냐. 배임이 아니라 배민이다. 그게 너무 웃겼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말장난 이게 단순히 말장난인데도 너무 좀 뭔가 지금 현실을 되게 보여주는 말장난이어가지고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아니지 어제 저녁 늦게 이제 트위터를 보니까 게임 업계까지도 그 하이브 그 경영진에 대한 분노를 되게 표출을 했던데 뭐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엄청나게 그동안 사회적으로 좀 쉬쉬하고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할수록 다 끄집어내지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민희진이 입고 나왔던 그 옷이랑 모자까지도 이렇게 엄청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꽃자등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라도 뭔가 되게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되어서 되게 고마운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늘 빚지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여전히 지금도 트위터를 열어보면 정말 트위터를 열 때마다 뭔가 그 방시혁과 하이브의 비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낱낱이 밝혀지고 있던데 또 이 방송이 화요일에 나갈 거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어떤 일이 또 전개가 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근데 내가 진짜 열받았던 거는, 아니, 방시혁 진짜 치졸하게 어린애들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뉴진스를 안 좋아하더라도 이게 뭔가 인간적인 윤리라는 게 있지. 그리고 뭐 사귀었던 여친이 97년생이라고? 야, 이 그래서 요 며칠 계속 이제 미니진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저도 트위터 하면 요새 계속 미니진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생각난 김에 네, 또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미니진 화이팅! 아, 지금 제가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콧물이 차오르는 계속 더럽게 콧물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요즘에 진짜 날씨가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이 이 날씨 변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장 보러 갈 때는 또 되게 추워가지고 기모 추리닝을 입고 나갔는데 장 보고 주차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너무 더운 거야. 그 1시간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제 칸세 갈 때에는 낮이라 가지고 반소매에다가 그냥 법복, 여름용 법복을 입고 이렇게 나갔는데도 너무 더웠고, 그리고 또 6시에 해 떨어지니까 아, 또 추운 거야. 이러니까 내가 진짜 비염이 안 났지. 이게 비염이 뭐 단순히 꽃가루나 먼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도차가 굉장히 심할 때에도 이게 발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온도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면 이게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번 주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편이고 조금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약 먹지 말고 버틸까라고 했는데 이때 약을 안 먹고 그냥 지나가면 또 계속 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급하게 한의원을 다녔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어쨌든 제가 이제 칸세 미니 전시에 갔다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와, 제가 주중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칸세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집이 아주 뭐 도둑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 현관에, 그 작은 현관에 요 한 칸짜리 주방 겸 현관, 거기가 아주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인 가구의 가장이 아프니까 집이 정말 쓰레기장이 된다라는 거를 또다시 느끼고 있어요. 정말 가장 편하게 지내야 되는 공간인 집이 또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싱크대랑 그 전기레인지 조리대 쪽은 아예 뭐 경계가 없이 이것저것 막 다 쌓여 있고, 그리고 다이소에서 제가 5,000원 주고 사온 이동식 행거가 있는데, 와, 정말 거기다가 대충 이렇게 옷을 걸어 놓은 것 때문에 이미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6kg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딱 봐도 6kg가 넘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한쪽으로 허리가 꺾여 있더라고요. 사실은 쓰러지려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잡았어요. 그러니까 쓰러지면 진짜 대난장판이거든. 아, 근데 또 그나마도 없는 공간인데 바닥에 또 발 디딜 틈 없이 뭐 마트에서 장봐온 것들도 대충 이렇게 박스채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쓰레기통이 제가 3개가 있는데 와, 3개가 다 가득가득 차고 정말 이제는 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정말 생난리가 나가지고 일단은 좀 위급해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난 일주일 동안은 내가 힘든데 이런 게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몰랐던 거야. 그래도 일단 월요일에는 제가 오랜만에 도시락을 좀 싸보리라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진짜 요 주방 현관 여기 싱크대라도 좀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싱크대가 작고 그 건조대가 작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야 되니까 싱크대를 치워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 지금 상태를 봐서는 또 그냥 아마 컵밥이나 간편식을 도시락으로 들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싶고요. 여튼 급한 불부터 일단 먼저 끄고 발 디딜 틈을 만든 다음에 샤워까지 싹 하고 나니까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그 아침에 마트에서 사온 빵을 꺼내가지고 아주 신나게 먹었습니다. 예, 제가 빵 얘기를 좀 자주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 얘도 빵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요즘에 너무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까 사실은 빵부터 좀 눈앞에서 없애보자, 빵이 눈앞에 있으면은 밥보다는 빵을 먼저 먹어버리거든요.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동안은
빵이랑 사이가 좀 서먹서먹했어요. 근데 마트에 가가지고 빵 코너에 가는 순간 이제 와르르 멘션이 된 거지. 그래도 나름 제가 빵을 고를 때에도 빵도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라서 아주 소량으로 맛만 좀 보자. 좀 새로 처음 보는 빵이 있길래 맛만 보자 할 정도로만 사왔어요. 은희 언니가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빵을 고를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온 빵이 그 롤케이크인데 안에 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빵 하나랑 그 다음에 그 제가 이마트에서 파는 크림 크루아상 막 한 12개씩 들어있고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12개 사오면 6개 한 번에 먹고 조금 쉬었다가 6개 또 먹고 막 이렇게 먹는데 이번에 갔더니 바깥에 카스테라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붙어있는 그 크림 크루아상을 5개인가 6개 이렇게 한 통에 넣어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한테 굉장히 적은 양이긴 해요. 5개, 6개 그냥 한 번에 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맛만 볼 정도로만 그렇게 사와가지고 열심히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빵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얘기를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빵 먹는 힘이라고 해가지고 인스타 계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굉장히 조금 빵을 왁 하고 먹는 장면이라 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사진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진을 제가 찍게 된 시초가 뭐냐 하면 친구가 굉장히 우울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애인이랑 헤어졌나 뭐 일이 잘 안 되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그때 빵을 먹고 있었는데 뭔가 되게 이 빵을 웃기게 먹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이 친구도 조금 웃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그게 이제 빵 먹는 힘이의 시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빵을 통째로 들고 입을 한껏 벌려서 그 빵을 한 입에 구겨 넣는 그런 느낌의 사진을 되게 많이 찍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사진이 조금 많이 쌓인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 뭐 요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제가 빵을 좋아하고 제가 먹는 빵이 어떤 종류인지 좀 기록을 해놓고 싶어가지고 물론 다 찍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다 먹고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있을 때 빵 먹는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그 빵 먹는 힘이 인스타 계정에다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잠깐 볼게요. 보자. 게시물이 한 60개 정도 있네요. 근데 이게 100% 다 제 얼굴 사진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간혹 몇 개는 얼굴 사진이 아닌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제가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용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들 되게 재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뭐 빵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빵 먹는 힘이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다가 빵 먹는 힘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나? 그냥 힘이스타 검색하면 계정이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제 일상 계정이랑 그 팟캐스트 계정이랑 빵 먹는 힘이랑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제 일상 계정은 진짜로 저하고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만 마파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팔로잉을 하면 제가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빵 먹는 힘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팔로잉, 팔로워가 별로 없어요. 팔로잉도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파이룸이랑 윈드윈이랑 여기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팟캐스트 힘이스타는 제가 뭐 맨날 얘기를 드리니까 팟캐스트 업로드 되면 거기에다가 업로드 되었어요 하고 알려주는 공지사항 이렇게 해서 인스타를 3개를 하여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경하세요. 저의 취향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인스타입니다. 그 또 빵을 또 오랜만에 사왔고 생각하고 보니까 빵 먹는 힘이 인스타에도 사진 안 올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사진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녹음 중인 오늘 일요일 오전에는 오랜만에 한의원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여자 선생님들이 계시는 한의원이라 가지고 되게 편하게 다녔던 곳인데 이제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고 뭐 한의원 이름도 바뀌고 이제 뭐 원장도 남자로 바뀌고 이래가지고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비염 때문에 내과에 가가지고 지었던 조제약도 다 먹었고 그리고 비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약국약도 다 먹었는데 아니 동네에 약국이 진짜 많은데 문 연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월화수목금토일 공휴일까지 진료를 본다고 하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기침 때문에 엄청 고생할 적에 그 한의원, 바뀌기 전에 한의원에서 소청룡탕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먹고 기침이 조금 나아졌는데, 아무래도 저는 양약보다는 한약이 조금 더 잘 맞는가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주인이 바뀌고 처음 가본 거예요. 네, 뭐 내과에서도 그렇고 한의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현재 증상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제 이런 흐름으로 통해서 코로나 이후로 조금 이쪽이 좀 많이 심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구구절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다 비슷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도 다 보고 치료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기치료, 열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침이랑 부항이랑 이렇게 떠주셔가지고 뜬 채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아니 밖에 그 접수를 보시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가지고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성만 들어봤을 때 나이가 좀 많은 할아버지나 할아저씨 같은데, 아니 자기 어제도 왔는데 자기 이름을 왜 모르냐고 계속 막 큰 소리를 치고, 아무 기분 나쁘다고. 이제 이게 휴무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계신 선생님이 어제 안 계셨던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냥 원래 관례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생년월일 확인하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 모른다고 막 소리 지르고 어제 왔는데 왜 모르냐 막 이러면서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나 기분 나쁘다, 선생님 바뀌어가지고 진료 안 할 거다 이러면서, 내가 아는 선생님 있을 때 다시 올 거다 이러면서 진료를 안 받고도 나간대. 난 안에서 들으면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또 다른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제 보통 한의원에 오면은 침도 뜨고 막 부항도 뜨고 뜸도 뜨고 이러다 보니까 옷을 좀 이렇게 그 침을 놓기 편한 옷으로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는 옷 이런 걸 입잖아요. 저도 그걸 입고 이제 버튼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침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옷을 갈아입으시고 잠시만 대기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옷 안 갈아입는다고. 자기 여기 자주 오는데 자기는 옷 안 갈아입는다고 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세 명이 계속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워가지고, 저는 이제 침 맞고 이게 뭐 부항 뜨고 있으니까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개저씨들 이렇게 이제 읊조렸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아마 들렸을지 안 들렸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상들 귀에는 이게 들렸을까 싶기도 한 거예요. 아마 간호사쌤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들렸다면 굉장히 아쉽지만, 어쨌든 저는 그 한동안 이 나도 모르게 개저씨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원래 개저씨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읊조렸다는 거는 왠지 그 한동안 게저씨와 시바루세키에 잠식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혼자 또 웃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한의사쌤이 침을 놔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처방약을 드릴 건데 이제 식전에 한 포씩 드시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 궁금한데, 보통 그 양약을 처방받을 때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거는 위에 부담이 가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약을 드셔라라고 하는 건데, 왜 한약은 식전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이 맞다. 이제 양약은 위장에 부담이 되는 성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제 약을 드셔라 라고 하는데, 한약은 그렇게 위에 부담이 되는 성분이 없어가지고 사실 식전에 드시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왜 제가 처음에 한의원 가가지고 맹문동으로 된 한약을 처방받아 왔을 때 되게 맛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맛있으니까 신나게 먹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애기들 그 물약 먹듯이 쪽쪽 빨아가지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됐을 때 이제 소청룡탕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청룡탕은 그 맹문동이랑 다르게 입에 딱 넣자마자 한약!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엄청 쓰고 맛없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소총용탕에 도움을 받게 되어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빈속에 소총용탕을 딱 뜯어서 한 포를 쭉 빨아 당겼거든요. 와,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맛이야. 근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더 쓰고 맛이 없어. 근데 또 혼자서 씩 웃으면서 이것이 건강의 맛인가?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합창단 연습 대신에 그 신입단원 환영 피크닉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합창단 연습을 못 갔잖아요, 비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 신입단원 환영 피크닉이기 때문에 제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염이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비염 약을 또 챙겨 먹고 이제 갈 거라 가지고 오전에 빨리 한의원에 갔다가 이제 또 오후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피크닉 준비물을 공지를 해주셨는데 피크닉 준비물을 보면서 살짝 의아했던 거는 나눠 먹기 좋은 비건 핑거푸드 1인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식기나 뭐 아니면은 개인 물이나 뭐 돗자리 뭐 개인이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거는 당연히 저는 이미 이 피크닉이 공지가 뜨자마자 제 개인 수저통에다가 제가 집에서 쓰는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포크. 이제 피크닉이라서 포크를 쓸 만한 음식도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뭘 해가야 될지 모르니까 숟가락, 젓가락, 포크. 그 다음에 사용한 숟가락을 다시 담아서 가지고 올 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비건 음식이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저만 놓고 봤을 때 제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고기 섭취량이 줄고 채소 섭취량이 늘기는 했지만 비건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참가하는 합창단이 여성주의 모임이긴 하지만 비건 모임은 아니거든요. 여성주의를 하면 비건을 해야 된다는 이런 되게 이상한 공식 같은 게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너 페미니스트야? 그러면 너 비건이겠네? 라고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준비물 자체에 비건 음식이라고 적혀 있었던 게 조금 의아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전에 같이 저녁을 먹고 왔을 때에도 비건이 아니신 분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메뉴를 정하는데 고기를 배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성주의자가 모두 비건은 아닌데 뭔가 준비물에 비건 음식이라고 적혀서 뭔가 제한이 되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입장만 두고 봤을 때에는 저같이 비건식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막연하게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당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비건식, 그것도 피크닉에서 먹을 수 있는 비건식이라고 하면 사실 과일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한의원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가지고 방울토마토하고 바나나를 샀습니다. 어차피 이제 도시락 다시 싸기 시작하면 쌀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갔는데 쌀을 2kg를 샀고 그러니까 흰쌀이랑 보리쌀 섞어가지고 2kg를 샀고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크게 한 팩 있는 거를 샀고 그리고 바나나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거 중에 제일 큰 거를 샀어요. 바나나는 그냥 통째로 보자. 몇 개인지 세려보자. 4, 6, 8, 10, 12, 14 바나나가 총 16개가 붙어있는 그 한 송이를 그냥 통째로 들고 갈 거고 방울토마토도 씻어가지고 그냥 도시락통에 담아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충분히 드시고 남으면 제가 먹으면 되니까. 사실 제가 대구에서 비혼 공동체 사람들하고 같이 피크닉을 할 때에는 비건이신 분이 있냐라는 거를 뭐 사전에 물어보기도 했고 서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음식을 좀 나눠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냥 뭐 별다른 설명 없이 비건이 디폴트인 것처럼 써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이왕 무겁게 이고 지고 사온 거 야무지게 챙겨가지고 피크닉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이런 말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저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저는 저를 향한 객관적인 비판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박수갈채,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격려와 칭찬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느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저에 대한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 열광, 환호, 칭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좋은 말만 해줘요! 이게 요새 트위터에서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이길래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래도 진짜로 지금의 저한테는 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각들 중에서도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누가 나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나 오늘 아침에 밥을 챙겨 먹었어 라든지 오늘 길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를 봐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들어다 줬어 라든지 굉장히 사소하지만 큰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약간 환호와 지지, 응원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그 내용을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엄청나게 열렬하게 응원과 지지, 열광, 환호, 칭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좀 내보도록 합시다. 네,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이 안 온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약간 또 지치고 있는 중이에요.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네, 이런 거를 핑계를 삼아서 네, 사연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쉬지 않는 주동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동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동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